예, 반갑습니다. 도라이버 TV입니다. 오늘은 뭐 간단한 수리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CPU 소켓입니다. 지금 한 1, 2주 정도 사이에 제가 지금 이런 노트북을 지금 한 2대 정도로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CPU 다리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제가 그 소비자 부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CPU 다리 부분을 접합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자세히 지금 보니까 한 여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하고 두 군데를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접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CPU 소켓 핀이 이렇게 접합이 된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죠. 그리고 조금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뽑혀 버립니다. 이게 그 접합이라는 것이 사실 그 떨어진 것을 다시 이제 붙여주는 작업이긴 한데요. 이 그 CPU 소켓 핀들이 사실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인덕으로 뭐 납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틀리겠지만 접합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힘든 작업은 솔직히 아니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좀 귀찮은 작업이죠, 솔직히. 솔직히 좀 귀찮은 작업인데 여기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 하고 다른 곳에 한두 군데 정도 하고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대략 한 대여섯 개 정도를 이렇게 접합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곳에 이렇게 부팅이 안 돼서 안 되는 증상이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접합했던 CPU 다리 부분들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는 제가 떨어진 걸 이미 지금 빼버렸고요. 지금 또 하나도 이제 몇 번 이렇게 만지작 하니까 지금 또 바로 또 떨어져 버리네요. 예. 물론 뭐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메인보드 단가가 좀 싸니까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접합을 하는 게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싸게 치긴 치겠죠.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또 있습니다. 물론 뭐 다시 또 붙이면 되긴 됩니다. 다시 접합을 하면 되긴 되는데 좀 상당히 좀 귀찮은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게 원인이라고 찾을 때까지의 과정은 사실 상당히 좀 애를 먹게 됩니다. 예. 그나마 이제 이런 소비자분들께서는 한 번씩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그나마 좀 찾기가 좀 수월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단선대가 잘려 버렸고요. 또 다른 한쪽 부분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뭐 접합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게 소켓 자체를 갖다 교체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리 단가가 사실 안 나와요. 예. 수리를 함에 있어서 단가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지금 동일한 모델의 소켓입니다. 폭스콘 제품이고요. 이렇게 새 제품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가 포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확실히 새 거라서 깨끗하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비교가 좀 되겠네요. 제조회사들이 이 소켓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회사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소켓도 무조건 뭐 이 소켓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모델 같은 게 지금 폭스콘이죠. 폭스콘도 있고 로투스 같은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커가 아예 없는 모델들도 간혹 나오긴 나오고요. 모델에 따라서도 약간씩 이렇게 그 플라스틱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린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수리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 보실 건데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CPU 소켓 뒷면을 볼 일은 사실 잘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 볼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이런 이제 비디오 칩이나 뭐 이런 CPU나 뭐 이런 그 메인 칩들에 들어가는 BJ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그 이런 소켓을 판매를 하는데도 사실 잘 없고요. 마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판매를 안 하겠죠. 전량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래는 이 작업을 저희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소량을 조금 수입을 하긴 했습니다. 거의 뭐 수입하게 되면 한 일주일 걸리니까 좀 기다리신다고 좀 지루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작업 자체가 BJ 방식이라서 작업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이제 제거를 하는 작업 자체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버리면 이게 그 CPU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의 그 도선들이 나가버립니다. 나가게 되면 사실상 뭐 거의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좀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소켓 교체 작업을 안 하긴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라면 교체 작업을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고 접합보다는 아무래도 소켓을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 자재를 구하는 부분, 그 다음 작업상의 그 어떤 위험적인 부분, 그리고 수리를 하시는 분들의 이런 그 단가적인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수리긴 합니다. 자, 일단은 자, 오늘은 한번 CPU 소켓을 탈거를 하고 다시 붙이는 과정까지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조금 있으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좀 하고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작업으로 일단 소켓 커버부터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 주변 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테이핑을 미리 다 했고 그리고 이 소켓을 탈거를 하기 전에는 대충 좀 사진을 좀 찍어 놓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안쪽에 소켓 안쪽에도 이렇게 소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 중이나 이런 작업하는 과정 중에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뒷면에도 보시면 소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측면 쪽에도 소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위에서 직접 가열을 하더라도 이 CPU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BJ 칩과는 조금 틀린 부분들이 이 플라스틱 커버가 막고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볼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칩셋들보다는 온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 소자들도 신경을 조금 써줘야 됩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럭스를 주사기로 쳐줘야 됩니다. 자, 다른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플러스들이 좀 골고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켓 그 밑에 있는 플라스틱을 통과해서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쳐줘야 됩니다. 양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것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켓 안쪽으로 충분히 밀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BJ에 올린 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플러스 양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중앙에 있는 이런 소자들 같은 경우에 이탈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J 쪽으로 옮겨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CPU 소켓의 제거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던 그 CPU 소켓은 잘 떼어졌고요. 보시면 여기 핀이 부러졌던 자국 그대로 있죠. 보드도 별 손상 없이 잘 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잔납 부분 제거를 좀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패드는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깨끗하게 좀 세척을 하고요. 붙이기 전에 좀 지저분하니까 세척을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척 작업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비교를 해 보시면 이거는 지금 새로 장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볼에 지금 납들이 지금 다 빠졌죠. 다 빠져 있고, 이건 지금 새 거라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작업을 해줄 겁니다. 해줄 거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소켓 작업이 힘든 점 중에 한 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힘든 것은 사실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뒷면도 뭐 큰 탈 없이 잘 제거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또 하나 더 남았죠. 붙이는 게 남았습니다. 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뗄 때와 마찬가지로 열의 전달이 사실 일반적인 칩 같은 이제 이런 BGA 타입의 이런 칩들보다는 이런 칩들은 이제 위에서 열을 가하게 되고 밑에서 이제 하판에서 히팅을 하게 되면 이게 녹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 이제 가늠이 가능한데, 이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숄더볼이 붙어 있는 모델들은 이런 CPU 소켓 같은 모델들은 사실 녹는 온도를 잡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또 아까도 제가 지금 이 소켓을 뗄 때 이 보드의 온도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라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제로 얹어서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그런 뒤에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켓은 보시다시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깔끔하죠.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 됐고요. 일단 테스팅을 해보기 위해서 CPU 소켓 지그를 하나 꼽았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들어오는 건 지금 데이터 라인 선이거든요. 3V 정도로 투여를 해주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라인 접속이 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CPU를 일단 장착을 하고요. 장착을 하고 이번에는 램 소켓 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지금 이 불빛 때문에 라이트가 잘 안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파손됐던 소켓 부분은 다 복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또 수리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간단하게 CPU 핀 접합을 했던 모델인데 접합 부위가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끊어지면서 CPU 쪽 접속이 제대로 안 돼서 일단은 CPU 소켓을 보시는 것처럼 교체를 한
영상이었습니다. 단가가 사실 맞으면 뭐 저희도 또 이런 작업을 뭐 해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딜레마가 생기는 작업이긴 하네요. 예. 자,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